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요소수라는 걸 주기적으로 차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 요소수가 시중에 없어서 자칫하면 경유 트럭들이 못 다니는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요소수라는 게 뭐길래 이게 없으면 대란이 난다는 건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었었는데 최근에 미국과 유럽 사이에 철강 분쟁이 완화되면서 이 25% 관세를 미국이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유럽산 철강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는 반면에 이른바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군요. 요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랜만에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고란경제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께서 준비해온 소식이 재밌네요. 요소수라는 게 경유차에 필요한데 네. 이게 시중에 없어서 네. 그럼 그냥 안 넣고 다니면 어떤가 싶은데 안 넣으면 차가 안 간다면서요? 안 갑니다. 이 요소수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경유차 안 타는 분들은 사실 볼 일이 거의 없는 게 바로 이 요소수인데 예. 요소수는 말 그대로 요소라는 물질에다가 물 섞은 겁니다. 요소 플러스 물은 요소수. 예. 이게 뭐냐면 경유차들은 차 달릴 때 나오는 가스가 환경 오염시킨다고 해서 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예. 아주 오래 전에 나온 차들 중에 등치가 큰 트럭, 트레일러 이런 차들은 대부분 달려 있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승용차에도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약 한 5년 안팎, 10년 이런 승용차에는 안 달려 있다는 거군요. 차종에 따라 다른데 최신 안 달려 있는 승용차. 거 있고. 아니면 옛날 큰 트럭. 네, 달려 있습니다. 예. 이 저감 장치랑 요소수가 무슨 상관이냐? 저감 장치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차가 달리면서 엔진이 돌아가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밖으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저감 장치를 통과하게 하고요. 예. 저감 장치 안으로 가스가 들어가면 그 가스에다가 요소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스프레이처럼 네, 칙칙 칙칙 뿌려주면 요소수 맞은 가스는 화학작용을 거쳐서 환경에 덜 유해한 물질로 뿅 하고 바뀌거든요. 그렇게 바뀐 물질들이 차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들은 이 요소수가 다 떨어지면 그때그때 바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원리로. 네. 달릴 때 꼭 필요하네요. 계속 칙칙 뿌려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없으면 달리다가 차가 바로 멈추는 건 아닌데 예. 계속 경고등이 켜져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경고등이 켜지면 차가 멈춥니다. 특정 속도 이하로 계속 달리게끔 설계가 되다가 예. 끝내 안 넣으면 차가 서게 되고 선 다음에 시동을 키면 시동이 걸리긴 하는데 다시 달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게까지. 네. 바꾸라 넣으라는 거네요. 반드시. 반드시 넣으라는 겁니다. 예. 요소수 대신에 네. 없다니까 네. 그냥 물만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니까 요소수를 넣으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물 넣는다고 해서 저감 장치가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니면 요소수인지 바로 알 수는 없는데 예. 차가 달리는 즉시 얘는 요소수 아니다. 물이다. 경고등 삐뽀삐뽀합니다. 그리고 물 넣으면요. 저감 장치가 바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요소수는 물의 불순물 같은 거 완전히 제거한 아주 깨끗한 물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일반 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저감 장치 안으로 들어가면 저감 장치도 망가지고 이게 엔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엔진까지 예. 망가집니다. 고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고요. 경유차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받아야 되는데 예. 장치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감 장치 제대로 작동하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없다고 물 넣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소수를 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중에서 보니까 한 번 넣을 만한 10리터 정도 되는 거 뭐 한 10,000원이면 사는 거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게 3만 원 하서 이러던데요, 이제. 주말에 8만 원까지 갔습니다. 주말에 8만 원을 갔다고요? 네. 10,000원짜리가? 네. 왜 없다는 겁니까? 요소수 만들려면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요소를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중국에서 갖고 오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취재해보니까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암모니아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예.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도 나오고 석유 정지할 때도 나오고 석탄에서도 나오는데 중국은 주로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가장 싸니까. 예.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호주랑 싸우는 바람에 석탄 수입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석탄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석탄도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석탄에서 암모니아 추출하는 게 어려워졌고 암모니아 추출이 덜 되다 보니까 요소도 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 요소 공급이 줄었는데 석탄 부족 때문에. 네. 예. 이 요소라는 게 요소수 만들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료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요소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중에 한 90개가 비료 만드는 데 쓰이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내년 봄에 이제 농사 시작하게 되면 비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 비료 못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요소들을 전부 비축해서 비료 만드는 걸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안 그래도 요소 부족하니까 네. 이거는 비료용이야라고 네. 딱 묶어놓고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수출도 하지 마. 네, 일단 저장해.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요소수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료 가격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바람에 농사가 먼저지 경유차가 먼저냐. 네. 경유차는 좀 쓰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사실 거의 뭐 전기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저감 장치 강하게 규제를 안 하거든요. 이게 비료 만들 때 들어가는 암모니아하고 같은 거고 거기에 물 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비료 만들 땐 코팅해요. 이게 요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생각하면 흰색 쌀알이거든요. 요소가. 네. 예. 그 흰색 쌀알을 하나하나 코팅해가지고 비료용으로 만들고 코팅 안 하는 건 요소수용으로 남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요소수 흔해지면 네. 그거 저 남는 요소수 화분에다 주면 잘 자랍니까? 이론적으로는 잘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 요소수 안에 요소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이 뿌리면 작물이 타서 죽거든요. 적당하게 뿌리면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그냥 맹물보다 낫다? 네. 오. 확인했습니다. 이거. 야, 이거 진작 알았어야지. 요소수 저 한 통에 8만 원씩 하는 시절에 알면 뭐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료로 요소수를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 비료는 있다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료 만드는 요소는 코팅을 하나하나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소수 만들려면 코팅 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한 번 넣으면 차가 뭐 차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거의 뭐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마다 요소수도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정도던데 보니까 요소수 못 만듭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안 하면? 못 만듭니다. 왜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에서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딱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요소 추출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서 다 접었습니다. 중국이 만드니까 싸게. 중국에서 그냥 사다가 만드는 게 더 싸서 그런데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요소. 그럼 전 세계에서 중국만 만들어요? 아니요. 중동도 만들고 유럽도 만들고 러시아도 만들고 일본도 만드는데 일단 일본은 만들어서 딱 자기 나라가 쓸 만큼만 만들고 있고 급하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라도 수입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발주 넣으면 3개월 후에 도착합니다. 러시아산은. 중동이나 유럽은 그나마 그 전에 좀 받아오던 게 있긴 했는데 지금 또 물류대란 나는 바람에 잘 안 오기도 잘 안 오기도 안 오고 양도 적고요. 중국에서 쓰던 거 다 그쪽으로 몰리면 그것도 선착순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옛날 마스크처럼. 그렇죠.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어떡합니까? 그럼 요소가 언제쯤 그럼 넉넉해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금 요소를 사재기하고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없었을 거고 네. 필요량은 경유차가 달리기 위한 요소였을 텐데 네. 이렇게 줄어들면 차들이 정말 못 다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두 곳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예. 평소 같았으면 이라는 단서 달았을 때 11월 말쯤이면 재고가 동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 나가고 저희도 방송을 하다 보면 가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고 사들려는 분도 계시겠죠? 분명히 사재기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확 뛰고 있고 그럼 이번 주에 다 떨어지겠네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답이. 어디서 갖고 올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요소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예.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라도 빨리 좀 가지고 오세요 할 수 있는데 사기업들이 하는 거라 없는 거라서. 압박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이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안 가는 게 아니라 휘발유처럼 네. 가기는 가는데 매연이 나오니까 요거 넣어야 가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없어서 못 넣는 요소수면 당장 뭐 어떻게 살짝 뭘 좀 끊어놓는다든가 해서 미안하지만 네. 요소수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매연 좀 뿜더라도 네. 또 차 다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알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예. 일단 그쪽 답변으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센서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아예 차가 작동이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고르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제 시나리오에 있어야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일본은 왜 요소수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도 경제성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사태를 대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다른 이유는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미국하고 EU가 철강 관세에 합의를 했네요. 네.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유럽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튼 그건 아니었겠죠.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죠. 유럽산 철강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예, 미국 그렇죠. 철강업자들도 로비를 하고 해서 네. 아무튼 유럽산 철강에는 25% 관세. 네, 알루미늄엔 10% 관세 이렇게 추가로 그래서 붙이기로. 이제 유럽 철강업체들이 한국 전에도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그래서 이게 확대됐다. 일단 뭐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쿼터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기존에 수출되던 물량,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던 물량의 70%까지만 네. 해라. 딱 거기는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관세는 안 붙였는데 네. 수출 물량을 줄여. 그렇죠. 한 3분의 2만 해. 그렇습니다. 이런 거였었죠. 이유는 수출 물량은 그대로 두는 대신에 관세를 높여. 그랬더니 이제 EU도 화가 나니까 보복 관세를. 네, 보복 관세를 붙였습니다. 일부 제품에 뭐 위스키나 청바지 같은 거에 이렇게 붙였는데 요게 이제 지난 주말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입되는 EU 철강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겠다. 지금 그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는 330만 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330만 톤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이 그 조치를 취하기 전이 한 500만 톤 정도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 330만 톤 그리고 이미 무관세였던 한 100만 톤 정도의 물량이 있거든요. 이 품목에 따라서 이게 달리 붙기 때문에 합치면 한 430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500만 톤에 거의 근접했다. 근데 거의 이제 그 전의 조치로 돌아갔다. EU와 미국은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럽산 철강이 이제 미국에서는 관세 25%를 안 물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지금 안 그래도 관세는 안 물고 들어가고 있으나 네. 그래서 싼 맛에 많이 팔았을 텐데 네. 이제는 유럽산 철강도 싸지니까 마치 벤츠 아우디가 한 30% 세일하면 우리나라 차 잘 안 팔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일이 철강 시장에서도 벌어지겠네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수출에 있어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철강에 있어서는 6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6번째로 규모가 큰데 주로 여기는 뭘 수출하냐면 에너지용 강관이라는 걸 수출을 하고 있어요. 관.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70%까지는 수출을 해도 돼. 비싼 관세 안 물려라고 하지만은 아예 안 물리는 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반덤핑 관세를 붙입니다. 조금 전에 요소수처럼 다른 네. 나라에서 뭐가 싸게 들어오면 자국에 뭔가를 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도 그 품목에 따라서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더 붙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EU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이번 달 18일에 미국 통상 분야 담당하는 무역 대표부라는 곳의 대표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예. 이게 이제 일본에 걸쳤다가 일본을 들렀다가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딱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스케줄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합의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무역 대표부의 대표라는 미국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관세만 깎아주지 말고. 네. 그럼 우리 쿼터도 좀 늘려주든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조정을 해달라 하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아마 저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아마 철강 많이 필요할 텐데.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용 강관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관세를 묶어놓고 쿼터로 묶어놓으니까 그렇죠. 미국 안에서 철강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 좀 떨구고 싶긴 할 텐데. 그래 그럼 한국도 좀 더 수출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불안하다,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18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달라진다? 있습니다. 예. 그저 화해를 하고 그래요, 미국 유럽은. 아니, 같이 하든가 계속 좀 싸우지. 축차적으로 하다 보니 농담입니다. 예. 화해하는 게 좋죠. 고란 기자님, 네. 최근에 그 코인들 중에 밈코인이라고 해서 이 왜 밈코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코인들이 오르고 있다던데. 그 밈이라고 하는 게 예. 인터넷에서 패러디나 이제 재창작 소재로 유행하는 이미지나 영상이잖아요. 요걸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 주자라고 하면 도지코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 네.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돌려쓰고 있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주 언급하고 있고요. 장난삼아 한번 만들어본 코인. 맞아요. 네. 방금 봤더니 머스크가 텍사스에다가 텍사스 기술대학
TIT를 세우는데 거기 결제를 도지코인으로 하면 뭐 할인해주겠다라는 식의 또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오르고 있네요. 예. 근데 요거 말고 최근에 화제가 된 건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지코인의 아류작입니다. 그러니까 밈코인의 아류가 되는 거죠. 예. 8월에 료시라고 알려진 익명의 인물이 이제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시바견을 가져다가 ERC, 이제 이더리움 체인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도지코인은 자체 메인넷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보면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바이누 코인은 이더리움 체인 기반 코인이고요. 목표가 도지코인 킬러인데 정말 잡았습니다. 예, 오늘 오전 보니까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약 366억 달러. 이게 우리 치면은 포스코나 KB금융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코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네네네. 진짜 뭐 사용처는 뭐 딱히 뭐 목적은 없습니다. 묻지마 코인. 그냥 네, 장난으로 맞아요. 약간 만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인데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머스크 이슈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10위로 밀렸습니다. 도지코인이 9위로 다시 됐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이게 구등이어서 도지코인을 눌렀습니다. 또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요. 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근데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이 가격 급등에 이제 전설이 넘쳐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지갑 주소에 어떤 코인이 들어있는지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누구나 예, 다. 예. 하지만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이런 건데 이 중에 이제 끝자리가 DD로 끝나는 지갑 주소를 보니까 2020년 8월경에 30여 차례에 걸쳐서 시바이누 코인을 약 70조 2천억 개를 샀습니다. 70조 2천억 개 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당시 그냥 한 8,000달러 정도치 샀어요. 한 1,000만 원어치?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오전 8시 20분 방송 시작 직전에 평가액을 보니까 46억 8천만 달러. 5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 8월에 한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네네.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 지갑에 보면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얼마라고요? 46억 8천만 달러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 야, 이분 참. 이게 저점 예. 대비 고점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1억 6천만 %가 넘거든요. 그냥 만든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네. 그냥 오르는 거죠. 그렇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카지노는 강원랜드만 가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좀 심각하게. 네. 근데 그럼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홀짝 게임이나 네네. 내지는 뭐 바카라나 네. 내지는 블랙잭이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네. 뭐. 글쎄 참 아무튼 괜히 많이 올랐다니까 배가 좀 아파서 네네.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올랐는지는 특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로빈후드에서 조만간 거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로빈후드라고 왜 서학개미 분들 많이 아시는 미국인 주식 거래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거래가 되면 그야말로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될 거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로빈후드 측에서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 밝힌 바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코인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거- 밈코인이다 보니까 이 각종 밈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문제는 오징어 게임 코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 여기가 한 나흘 사이에 5만 % 넘게 올랐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코인인 건 알겠는데 네네. 코인인 건 알겠는데 막 상장시켜 줘요? 이런 걸? 이게 상장이라기보다는 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거기다 자기가 올리면요. 그걸 이제 교환을 그냥 각자 가서 하는 거예요. 당근 마켓처럼? 네, 맞습니다. 당근마켓처럼요. 네. 그건 말릴 수는 없겠네. 네. 근데 이 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를 보면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코인에다가 코드를 심어놔가지고 팔 수 예. 없게 만들었습니다. 팔지는 못하고 사기만. 뭐야? 그러니까 오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장난이니까 내가 뭘 걸어놨던 무슨 상관이냐 그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삼가해 주시길. 그렇군요. 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고란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하루에 2번 방송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잠시 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